투자는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캡인베스트먼 허정욱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4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미국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어떤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기 바로 전에 어도비를 분석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어도비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 구글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영상은 구글에 대한 분석 영상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은 구글이 M7 기업들 중에서는 지금 주가 흐름이 가장 안 좋습니다. 평균적인 밸류에이션 자체도 뭐 독과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구글의 AI 전략과 관련해서 최근에 스터디를 해보면서 구글 좀 더 사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도비와 함께 또 구글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 투자자분들과 다르게 저는 투자에서 제 포트폴리오 운영에 있어서 가져가는 시기열이 굉장히 긴 투자자에 속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달, 두 달 정도의 움직임을 보신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연 단위의 움직임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만 보고 섣불리 따라 매수하시기보다는 케빈쌤이라고 하는 사람은 AI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구글에 대해서는 이런 뷰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해 가시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으로 가시죠. 구글의 주가입니다. 처참합니다. 고점이 $200였는데요. 지금 $150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4분의 1이 좀 빠진 그런 모습이고요. 물론 중간에 AI 관련된 딥시크 그런 쇼크도 있었고 또 트럼프발 관세 쇼크도 있었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하고 억울한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약간 모습이 우리나라 작년 하반기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구글이 최근에 발표했었던 AI 관련된 무브먼트를 좀 소개를 시켜드려 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모든 발표들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를 잡고 있고 왜 좋게 생각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첫 번째로 최근에 구글의 그 클라우드 넥스트 행사였나요? 2025 그 행사에서 발표했던 게 A2A,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게 구글이 주도하고 50개 이상의 IT 파트너 기업들이 참가하는 그런 프로토콜인데요. 이미 세일즈포스라든가 독일의 SAP, 몽고DB 이런 회사들이 들어와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다양한 AI 에이전트를 하나로 통합하는 플랫폼 같은 그런 오픈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MCP라고 하는 거는 어떤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의 AI 에이전트가 단일 모델로서 잘 작동하기 위한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른쪽에 A2A는 그림에서도 보시지만 여러 가지 에이전트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컨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야놀자에서 호텔 예약을 하려고 해요. 그럼 여기다가 AI 에이전트 모델이 하나 붙겠죠. 그러면 야놀자에다가는 나 만약에 내일 모레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어. 거기서 지금 할인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호텔을 하나 예약해줘. 라고 하면 AI가 붙어서 야놀자라고 하는 앱에 연동이 돼가지고 자동으로 예약을 해주겠죠. 근데 예를 들면 병원 예약하는 또 플랫폼이 하나 있다라고 해봅시다. 모두의 닥터인가요? 그런 게 있다라고 쳐보죠. 거기에 또 AI가 연동이 되면은 나 지금 목이 이렇게 아픈데 어디 병원을 가야 될지 어느 지역에서 한번 찾아줘.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러면 또 모두의 닥터를 통해서 예를 들면 예약이 된다거나 하겠죠. 근데 이 두 가지 에이전트를 섞는 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예컨대 제가 나중에는 AI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조만간에 부산에서 비즈니스 미팅이 있어. 비즈니스 미팅이 있어서 부산으로 가는 김에 내가 거기 친구가 있어서 친구를 데리고 식당을 하나 예약을 해볼까 하고, 근데 또 지금 몸 상태가 아니어서 부산에 내려가서 어떤 병원을 하나 또 예약하고 싶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 지내야 되니까 또 부산에 좋은 호텔을 한번 예약을 해줘 라고 하면 모두의 닥터도 움직여야 될 거고, 쉽게 말해서 캐치 테이블도 움직여야 될 거고, 야놀자도 움직여야 될 거고, 각각의 분은 여러 가지 에이전트 모델들이 다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유기적으로 연결해주기 위한 프로토콜이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프로토콜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개념을 처음 제시했던 게 구글이라는 점에서 제가 언제나 AI에 대해서는 저희 인강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오프라인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커넥티비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관점에서 저는 A2A를 제시한 구글의 전략이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미나이 2.5가 발표가 됐습니다. 25년 3월 한 달 전쯤에 발표가 됐고요. 이거는 훈련보다는 트레이닝보다는 인퍼런스, 추론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 100만 토큰을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경쟁 모델들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 지금 쓰고 계시는 GPT-4o 같은 경우에는 13만 개 조금 안 되는 토큰을 입력을 넣을 수가 있고요. 엔트로픽의 클라우드3 같은 경우에는 20만 개 정도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한 번 내가 프롬프트를 넣을 때 100만
5만 토큰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조금 유저 입장에서 정말 헤비하게 쓰는 유저 입장에서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서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미나이는 GPT에 비해서 뭐가 조금 더 괜찮냐라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써보면 텍스트 베이스만 가지고 움직이는 거는 분명히 아직까지 GPT가 훨씬 더 훌륭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멀티모달, 이미지가 됐든 소리가 됐든 비디오가 됐든 이런 여러 가지 멀티모달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제미나이가 조금 더 훌륭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미나이 2.5를 발표하면서 이번에 이 제미나이 2.5를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다 통합을 시켜놨어요. 뭐 구글 닥스도 있을 거고, 뭐 구글 슬라이드도 있을 거고, 구글 스프레드시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을 MS 오피스에다가 붙여놓은 것처럼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전부 다 통합을 시키면서 어떤 유저의 사티스팩션을 굉장히 향상시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왼쪽에 보시면 실제로 성능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 테스팅을 돌린 건데 뭐 아이메 MMMU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웬만하면 다른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좋은, 상당히 점수가 높은 그런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미나이 2.0까지 썼을 때는요. 원래 초창기에 제가 되게 이거저거 많이 시도를 하다 보니까 저는 GPT도 구독을 해서 쓰고 있고요. 원래는 구글에서 제미나이도 결제를 해서 쓰고 있고 퍼플렉시티로 쓰고 있고 클로드도 쓰고 있고 여러 가지 AI를 저는 되게 많이 써보고 있는데 사실은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구독을 했다가 초창기에 제가 얼마 안 가서 끊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그때는 텍스트 베이스로 저도 그래도 리서치를 좀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리서치, 텍스트, 그냥 단순히 분석, 인사이트 이런 것만 봤을 때는 제미나이가 GPT를 못 따라가더라고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조금 구독을 끊었었는데 최근에 2.5가 발표가 되고 제가 여러 가지 뭐 데모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제미나이 조금 쓸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거 다시 구독을 해야 되나? 월 3만 원 구독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젬마 3라고 하는 어떤 조그만 모델이 소형 모델이 또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로컬에서 구동이 가능한데 로컬에서 구동이 가능하다는 게 뭐냐면 온 디바이스에서 이제 구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GPT를 우리가 모바일에서 순전히 돌리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있는 GPT 앱은 뭐냐면 미국에 있는 오픈 AI 본사의 서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통신 베이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는 거는 디바이스 자체에서 AI 기능이 구동이 되는 AI 프로세스가 구현이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온 디바이스 혹은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는데요. 구글이 이번에 젬마 3를 통해서 온 디바이스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구동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젬마 3를 발표를 했고요. 근데 성능으로만 치면은 GPT-4랑 유사한 성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미나이를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디스틸레이션 혹시 어디서 단어를 보셨는지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제가 예전에 딥시크 관련해서 소개를 해드렸을 때 이 디스틸레이션, 증류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대형 모델로부터 조금 알짜배기, 엑기스로 뽑아내서 소형 모델을 만드는 기술을 디스틸레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젬마3도 제미나이로부터 디스틸 해가지고 만든 모델이고요. 특히 멀티모달에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근데 온 디바이스로 들어올 때 멀티모달에 강하다고 하는 거는 유저들한테 즉각적인 효용 가치를 전달하기 굉장히 용이한 측면에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구글의 혁신은 모델 혹은 소프트웨어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구글의 TPU 중에서 아이론우드라고 하는 버전 7, 7세대 TPU가 발표가 됐는데요. AI 훈련보다 좀 더 추론에 최적화가 되고 있어서 역시 다가오는 넥스트 에라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TPU가 성능이 어떻게 발전을 했느냐를 제가 좀 따라가다 보니까요. 2018년도 이후에 성능이 3600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 NVIDIA의 블랙홀 시리즈까지는 또 아니지만 이전에 있었던 허퍼 시리즈죠. H200 이거는 좀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전성비는 오히려 훨씬 좋은 그러니까 200과 성능은 비슷한데 전기를 조금 덜 먹고 에너지를 덜 써서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TPU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도 놓치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정리해보면 이런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 구글을 보면 최근에 뭐 독과점 관련된 이슈라든가 그리고 구글이 뭐 한간에서는 트럼프 정부에 조금 밉보였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는 있지만요. 저는 구글은 굉장히 AI와 관련해서 조용히 자기 갈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는 저는 AI에서 풀스택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사실상 구글이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I 근간이 되는 엔진 모델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거를 활용해서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AI를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
또 인프라, 그리고 이를 정말 서비스화할 수 있는 그 모든 역량을 갖춘 회사는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구글이 거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분들이 지금 당장 우리가 GPT to Gemini 이런 것들이 비교하고 또 Gemini vs 뭐 딥시크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뭐 성능이 조금 좋네 별로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저는 비즈니스를 보는 관점이고 저는 전략 컨설팅을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한 제 관점, 그러한 제 시선에서 보면 이 풀스택을 가지고 있다는 비즈니스 모델이 정말 몇 년이 지났을 때 어마무시한 파급 효과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구글이 보는 거는 이거 같아요. 유저가 어떻게 느끼느냐. 사실은 AI의 성능을 끌어올리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냥 엄청난 헤비한 유저가 아닌 뭐 개발자, 프로그래머 이런 게 아닌 그냥 정말 리서치 정도 하고 업무에 조금씩 활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GPT가 성능이 뭐 이해로 점수가 조금 더 올라가니 내려가느니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효용 가치가 바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충분히 사람들이 전부 다 와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이미 수준이 다들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저 입장에서 요 정도가 되면 내가 돈을 내고서라도 이거를 꼭 써야겠어 라고 하는 측면이 도대체 뭘까? 라고 하는 측면을 구글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AI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 입장에서 자꾸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전략적으로는 인퍼런스, 추론, 그리고 멀티모달, 에이전트 AI, 온디바이스 이렇게 앞으로 차세대로 찾아올 AI의 발전 형태들을 이미 준비하고 만들어내고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의 굉장히 강력했던 구글을 어떤 포인트가 만들어줬냐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내려보세요 라고 하면 저는 두 가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커넥티비티, 정말 초연결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seamless, 정말 경계가 사라지듯이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는 그 두 가지 비전과 장점 때문에 현재 구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러한 비전을 구글은 지금 AI에 있어서도 굉장히 잘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주가가 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 3년, 4년, 5년 뒤의 미래를 생각을 했을 때는 살아남아 있는 회사 그리고 정말 흑자 전환할 수 있는 회사는 구글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문득 뜬구름 잡듯이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파이낸셜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거의 떨어지지 않습니다. 매 분기 매출이 올라오고 있고요. Operating Margin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굉장히 높아요. ROE도 최근에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올라와서 30%대의 ROE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매출도 계속해서 성장해, 영업이익률도 좋아, ROE도 좋아. 근데 우리 밸류에이션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밸류에이션이 지금 올해 연말 실적을 반영을 했을 때는 16.7배, 내년도 26년도 실적을 반영했을 때는 15배가 채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 어도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도의 성장률과 이 정도의 마진, 이 정도의 ROE를 달성하고 있는데 멀티플이 15배, 15배라고 하는 것은 미국 S&P 500의 평균보다도 낮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구글을 바라보는 입장, 구글을 스터디해보는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도비와 마찬가지도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천천히 사모으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시계열과 제가 생각하는 제 투자 시계열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수년 단위로 저는 기업의 미래를 상상을 해보면서 움직이는 투자자다 보니까요. 트레이딩을 친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아예 짧게 들어가지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통해서 들어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긴 시계열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 영상만 보시고 바로 따라 사시기보다는요. 그건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꼭 공부하고 사시고요. 다만 구글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전략 그리고 파이낸스 이런 관점에서 이런 분석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꼭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